울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 기자가 그 영상이 준비돼 있죠?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CCTV 영상인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성, 지금 네, 내리는 2명이 내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한 남성이 끌려 나오더니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이 뒤따라온 남성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대로변에서 폭행을 당합니다. 지난 2일 새벽 4시 반쯤에 이 남성 4명이 울산의 한 PC방에 들이닥친 건데요. 이들은 돈을 내놓으라면서 10여 분 동안 이 PC방 업주를 폭행했습니다. 자, 그냥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죠.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10대 강도단이었다는 겁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강도단, 4인조 강도단인데요. 이 강도단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맺어졌어요. 나이는 16세부터 18세니까 아동하고 소년이 섞여 있는데 촉법 소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 10대 사람들이 강도하기 위해서 뭉쳐서 강도를 했는데 차량은 어떻게 된 거냐. 그중에 한 명이 운전면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자기 가족 중에 차가 있으니 그 차를 가지고 강도를 하고 다녔는데 정말 이 10대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잔인하기도 하고 이런 황당한 범위를 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떻든 이 4인조 강도단이 범행을 계속 했던 거죠. 박 변호사님, 네. 보통 10대들 하면 도둑은 있을지언정 강도는 참 흔치 않은데 말이죠. 강도하기에는 또 그렇게 배짱이 또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집단으로 강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집단 절도는 뭐 가능할 수도 예, 예. 있지만요. 일단 이 4명에 한 명은 차에서 망을 보고요. 3명이 PC방으로 들어간 이후에 계좌이체로 뭐 계산하겠다라고 주의를 끈 다음에 다짜고짜 10분간 3명이 이 업주를 폭행을 합니다. 뭐 업주도 그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3명이 폭행을 하니까 막을 방도가 없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이 밖에서 다시 또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카드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취를 했고 좀 대범하게 신고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업주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 그 대범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소장님, 저 PC방 업주 상태가 네. 지금 어떻대요? 네. 지금 뭐 전신에 찰과상을 입어서 전치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이구야. 많이 다치신 거죠. 예. 돈을 줬는데도 계속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듯이 굉장히 힘을 다해서 도망가세요. 그런데도 사실 10대 아이들의 달리기를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달려와가지고 또 때리니까 맞을 수밖에 없었고 와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이 PC방이 그냥 PC방이 아니라 이 사행성 PC방. 어떻게 보면 저는 야 신고해봐 한 것이 이 PC방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약점이 있어서 그걸 이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판단이 맞습니다. 이 게임방, 이 방에서는 사실은 환전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환전을 못 해주는데 여기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게임 머니를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거든요. 이 강도단들이 아마 그 불법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이런 그 PC방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행정력이나 경찰에서 단속선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좀 이런 불법 게임방들을 단속을 하고 환전을 못하도록 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걸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속적으로. 예. 자, 그런데 이 10대 강도단 같은 날 다른 곳에서 또 이미 비슷한 짓을 하고 마지막에 저길 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대들은요, 이날 새벽에 PC방 2곳을 돌면서 똑같이 업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일단 새벽에 울산 북구 명촌의 한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주를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빼앗아서 달아났는데요. 이후에 준비한 차량을 타고 남구로 이동합니다. 2시간 뒤인 새벽 4시 반쯤에 또 다른 PC방에 가서 역시 업주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서 도망간 겁니다. 20대 강도들은요, 이 남성에게 현금 100만 원가량을 현장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360만 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아이고, 그 팀장님, 그 범죄 수익을 계좌 이체로 받았다는 거 보니까 애들이 확실히 어리긴 어리네요. 그러니까 미숙한 건 맞죠. 그러니까 계좌 이체하면 추적하면 당연히 검거되는데 근데 경찰이 당시에 북구에서도 신고를 받았고 또 보니까 남구에서도 신고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동일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을 시작했는데요. 그 비행 소년 4명, 그러니까 강도단이죠. 4인조 강도단이 사실은 생활비도 필요했고
유용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보안도를 했지만 예. 경찰에서 CCTV 확인하니까 차 번호도 나오지 않습니까?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했는데 오후 5시경, 즉 12시간 만에 이 강도단을 잡은 거죠.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애들이 정말 겁이 없습니다. 예? 이 범죄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절도도 뭐 심각하지만 강도, 폭행, 협박을 행사해서 재물을 강취했을 때 더더군다나 특수강도에서 상해까지 입힌 겁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강도상해죄는 7년이 하한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다른 범죄도 범죄지만 이 강도상해는 생명에 돈을 뺏는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 대다수 이 성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이라 하더라도 구속 사건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